안녕하세요. 작은 책방의 순입니다. 코제 씨는 씁쓸한 마음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녀석을 알루와 어울리게 놔둬서는 안 되겠어. 앞으로 골치 아픈 일이 생길지도 몰라. 자존심 강하고 말수가 적으면서도 성격이 섬세한 넬로는 금세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넬로는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자기가 풀밭에서 알로하를 그린 일이 아무래도 코제나리의 비위를 거슬렀을 거라고 짐작할 뿐이었지요. 넬로의 마음은 쓰라렸습니다. 파트라슈와 함께 포플러 나무 아래로 곧게 뻗은 길을 걸어도 전처럼 세상이 밝게 보이지 않았거든요. 한편 알로하는 집안의 화덕 옆에 있는 조그만 의자에 꼼짝없이 앉아 뜨개질 감에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넬로는 가끔 코제 씨가 자신의 선물을 받았으면서도 자기를 모른 척하는 것이 조금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넬로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늘 말을 아꼈으니까요. 이안다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가난하단다. 우린 신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공손하게 받아들여야 해. 좋지 않은 일도 착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려무나. 가난뱅이들은 이것저것 가릴 처지가 아니란다. 할아버지에 대한 효심이 극진했던 넬로는 잠자코 할아버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넬로의 마음속에는 아이들만이 가지고 있는 막연하고 달콤한 희망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이 넬로를 달래며 소곤댔지요. 가난한 사람도 때로는 선택할 수 있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길을 택하는 거야. 남들이 함부로 얕보지 못하게 말이야. 아직 순수함을 잃지 않는 넬로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언젠가 자신이 성공해서 이 땅으로 돌아왔을 때 알로하와 그 식구들에게 외면당하지 않고 정중한 대우를 받는 모습을 떠올렸지요. 넬로는 온 마을 사람들이 자신의 얼굴을 보려고 떼지어 모여들어 서로서로 긴 말로 이렇게 속삭이는 모습도 상상해 보았습니다. 봤어? 세상이 칭송하는 위대한 화가가 되니까 왕처럼 돋보이는걸? 걔가 도와줘서 겨우 끼니를 때우던 불쌍하고 어린 가난뱅이 넬로가 말이야. 넬로는 불가능하지만 아름답고 순수하며 아무런 이기심도 없는 꿈에 사로잡혀 걸어갔습니다. 꿈만으로도 그저 행복했습니다. 넬로는 미래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넬로보다 경험도 많고 생각도 깊은 파트라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환상이 넬로의 아픔을 잠시 가렸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넬로에게는 파트라슈만이 아는 비밀이 생겼습니다. 오두막에는 넬로 말고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헛간이 하나 있었어요. 초라하고 썰렁한 곳이었지만 그래도 북쪽으로 난 창에서 빛이 넉넉하게 들어왔지요. 거기서 넬로는 자기 손으로 거친 나무 토막을 다듬어 이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넬로는 종이라는 위대한 흰색 바다 위에 자신을 사로잡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환상 가운데 하나를 옮겨 그렸습니다. 물론 그림에 대해 가르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물감을 살 수도 없었고요. 그곳에서 넬로가 정성껏 석필로 그린 인물은 단지 쓰러진 나무에 앉아있는 노인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넬로는 나무꾼 미셸 할아버지가 저녁 때만 되면 그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지요.
거기 그렇게 죽은 나무에 걸터 앉아 홀로 생각에 잠긴 모습 그대로 한편의 시가 되었습니다. 봄, 여름, 그리고 가을 내내 넬로는 이 그림에 공을 들였습니다. 만약 자신의 그림이 뽑힌다면 넬로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무턱대고 동경했던 예술을 향해 첫 발자국을 내딛게 될 터였습니다. 물론 예술을 향한 열정만은 누구보다 뜨거운 넬로였지요. 12월의 첫날까지 그림을 내야 했고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에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었습니다. 1등으로 뽑힌 이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크리스마스의 그 기쁨을 즐기게 되겠지요. 살을 애는 듯한 겨울날의 황혼역. 넬로는 쿵쾅거리는 가슴을 안고 위대한 그림을 자신의 작은 초록색 우유 배달 수레에 실었습니다. 희망으로 달뜨고 두려움의 현기증이 날 것 같았습니다. 파트라슈의 도움을 받아서 그림을 도시로 가져간 넬로는 공회당 문간에 그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림을 두고 돌아서니 왠지 말도 못하게 부끄럽고 쑥스러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무 보잘것없는 가난뱅이가 진짜 예술가들이 자기 그림을 봐주기를 바랐다는 게 너무나도 주제넘고 경솔하고 어리석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성모 대성당 앞을 지나면서 넬로는 다시금 용기를 얻었습니다. 안개와 어둠 속에서 루벤스의 위험 가득한 모습이 아련하게 보이는 듯 했거든요. 루벤스의 입술은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넬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저런, 용기를 가져야지. 나는 연약한 마음가짐과 막연한 두려움으로 내 이름을 안트페르펜 사람들 가슴에 새길 수 있었던 게 아니었느니라. 마음의 위안을 얻은 넬로는 차가운 밤 공기를 헤치며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틀림없이 하느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넬로는 생각했지요. 그해 겨울은 날씨가 일찍부터 아주 매서웠습니다. 그날 밤 넬로와 파트라슈가 오두막에 도착한 뒤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은 여러 날 동안 이어졌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날씨는 몹시 혹독하고 추웠습니다. 눈은 사람 키보다 높이 쌓였고 황소와 사람들이 아무데나 밟고 다녀도 될 만큼 얼음도 꽁꽁 얼었습니다. 이 무렵쯤이면 이 작은 마을은 항상 활기차고 정이 넘쳤습니다. 집안에서는 맛깔스러운 수프가 화덕 위의 솥단지에서 모락모락 김을 내며 보글거렸습니다. 또 눈길 위에서는 고운 머리수건을 쓰고 두툼한 겉옷을 걸친 처녀들이 깔깔거리며 종종 걸음으로 미사를 보러 오갔습니다. 그러나 오직 넬로의 비좁은 오두막만 몹시도 깜깜하고 추울 따름이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마저 넬로와 파트라슈의 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어느 날 밤 죽음이 찾아와 평생 가난과 고통밖에 모르고 산 이안다스 할아버지를 영원히 데려가 버린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오랜 세월을 거의 죽은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작은 몸짓 외에는 전혀 몸을 놀리지 못하고 다정한 말을 건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기력이 없었지요. 하지만 할아버지를 잃은 것은 넬로와 파트라슈에게 몸서리치도록 견디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넬로와 파트라슈는 너무나 슬퍼 어쩔 줄 몰랐습니다. 흰 눈이 내린 어느 겨울날 할아버지의 관을 따라 조그만 회색 성당 옆에 있는 이름 없는 무덤까지 가면서 넬로와 파트라슈는 슬픔과 그리움에
끊임없이 흐느꼈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둘을 위로해 주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 세상에 외톨이로 남겨둔 그 둘 말고는 장래의 행렬을 따르는 이도 없었지요. 어린 소년과 늙은 게 전부였습니다. 넬로와 파트라슈는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슬픔이 감도는 가난하고 썰렁한 오두막에서도 둘은 위안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비좁은 오두막의 집세가 한 달이나 밀려 있었지만 장례 비용으로 돈을 다 써버린 것입니다. 넬로에게는 동전 한 푼 남아있지 않았어요. 넬로는 집주인에게 가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 구두장이는 선심을 쓸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었습니다. 사실 오두막은 더 이상 초라할 수도 더 이상 처참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넬로와 파트라슈는 그곳에 대한 애착이 아주 컸습니다. 새하얗고 쌀쌀한 대지 위로 날이 밝았을 때는 크리스마스 이브의 아침이었습니다. 넬로는 덜덜 떨면서 이제 이 세상에 하나밖에 남지 않은 자기 친구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파트라슈의 이마에 하염없이 뚝뚝 떨어졌지요. 파트라슈, 가자. 내 사랑하는 파트라슈. 쫓겨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가자. 넬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파트라슈는 순순히 넬로의 뜻을 따랐지요. 둘은 가련한 모습으로 나란히 집을 나섰습니다. 정들었던 보금자리와 초라하고 소박하지만 그래도 둘에게는 소중했던 집안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떠났습니다. 자기가 끌던 초록색 술의 옆을 지날 때 파트라슈는 마음이 아파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술에도 이제는 더 이상 자기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집세를 갚기 위해 그곳도 남겨두고 가야 했습니다. 소년이 살아있는 동안은 자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던 파트라슈는 마음을 다부지게 먹었습니다. 넬로는 어느 집 문 앞에서 잠시 발길을 멈추고 안타까운 눈빛으로 안을 기웃거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 인정을 많이 베풀었던 집이었습니다. 파트라슈에게 음식 찌꺼기라도 좀 주시겠어요? 넬로는 머뭇거리다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파트라슈도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어제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하지만 그 집 여자는 서둘러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넬로와 파트라슈는 다시 맥없이 걸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아무런 부탁도 하지 않았지요. 종소리가 10시를 알릴 무렵 둘은 터덜터덜 힘겹게 안드베르펜에 도착했습니다. 넬로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파트라슈는 넬로의 손에 코를 비벼댔습니다. 마치 자기 마음을 달래주려, 자기 어려움을 덜어주려 너무 애쓰지 말라고 얘기하듯 말이지요. 미술대회의 입상자가 낮 12시에 발표될 예정이었으므로 넬로는 자기의 그림을 두고 왔던 공회당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넬로와 같은 또래 소년들도 있었고 나이가 더 많은 소년들도 있었지만 모두들 부모, 친척 혹은 친구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넬로는 파트라슈 곁에 꼭 붙어서 걸었습니다. 공회당 안쪽에 있는 넓은 방의 문이 열렸습니다. 결과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하루루 안쪽으로 몰려갔습니다. 대회에서 뽑힌 그림은 나무로 된 단상 위에 걸릴 거라고 했거든요. 넬로는 눈앞에 이슬이 맺혀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겨우 시야가 다시 맑아지자 넬로는 저 높이 걸린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다 끝났어. 사랑하는 파트라슈. 다 끝나버렸어. 넬로는 맥없이 중얼거렸습니다. 굶주림으로 몸이 허약해진 넬로는 마을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삽시간에 눈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북쪽에서 매서운 눈보라가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벌판에서 죽는 건 정말 끔찍한 일이었지요. 둘은 한참을 헤매다 낯익은 길로 들어섰고 마을에 이르자 종은 벌써 내시를 알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파트라슈가 멈칫했습니다. 파트라슈는 눈 속에서 어떤 냄새를 맡은 듯 했습니다. 끙끙거리더니 이내 이빨로 조그만 갈색 가죽 지갑을 끄집어냈습니다. 침침한 어둠 속에서 파트라슈는 넬로에게 자기가 찾아낸 것을 들어 보였어요. 마침 둘이 있는 근처에 자그마한 그리스도 순환상이 있었고 그 밑에는 등불 하나가 가물가물 타고 있었습니다. 넬로는 무심코 지갑을 불빛에 비춰보았습니다. 지갑 겉에는 코제나리의 이름이 쓰여 있었고 안에는 2000프랑의 지폐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넬로는 정신이 아득하여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넬로는 곧장 방앗간 집으로 가서 나무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주인이 눈물을 머금은 채 문을 열어주었어요. 가엾 녀석 넬로구나. 바깥 양반한테 들키기 전에 어서 가려무나. 오늘 저녁 우리 집에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단다. 바깥 양반이 집으로 오시는 길에 큰돈을 잃어버려 그걸 찾으러 나가셨거든. 하지만 눈밭에 떨어진 것을 무슨 수로 찾겠니? 하느님도 아시다시피 그 돈이 없으면 우리는 망하고 말 게야. 우리가 너에게 저지른 짓을 보고 하늘에서 벌을 주셨지 뭐니. 넬로는 돈지갑을 안주인에게 주었습니다. 파트라슈가 오늘 저녁에 그 돈을 찾았어요. 코제나리께 그렇게 말씀드려 주세요. 나리께서도 이렇게 늙은 개에게 먹이와 잠자리를 주지 않겠다고 하시지는 않겠죠? 그리고 파트라슈를 저를 따라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부디 파트라슈를 친절하게 돌봐주세요. 안주인도 파트라슈도 넬로가 하는 말의 참뜻을 알아차리기 전에 넬로는 몸을 구부려 파트라슈에게 입맞춤해주고는 서둘러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찾아온 어두운 밤 속으로 사라져 버렸지요.